증명할 차례지. 증명은 이제 보통 시험에 주로 나온다면 빈칸으로 많이 나오고. 일단 용어부터. 자, 이거는 뭐 그래도 알고 계십시오. 그냥 간간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다음 중 정리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뭔지는 알고 있읍시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세 개야, 세 개. 정의, 그 다음 증명, 정리 이렇게 3단계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알겠지만 얘랑 얘가 헷갈릴 거야. 정의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용어의 뜻을 말하는데, 자,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뭐야?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즉, 이 정의는 소위 외워야 되는 거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외요가 아니라, 그치? 삼각형 중에 변 두 개 길이가 같은 걸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지. 그런 게 정의야. 마름모는? 마름모의 정의는 뭐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직사각형은?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대각선 같은 사각형 아니야. 그럼 등변 사다리꼴도 직사각형이냐? 등변 사다리꼴 대각선 같은데? 그지? 그것도 잘못됐고. 그래서 정의는 그래. 직사각형의 정의 그러면 네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그지? 근데 정리가 이제 뭐냐면은 자, 직사각형. 그래. 과연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할까? 그것을 이제 뭔가 도형으로 막 증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증명이 끝나면 정리가 되는 거지. 직사각형은 서로 대각선이 이등분한다. 그게 정리. 차이를 알겠지? 정리 대표적으로 자네들이 잘 아는 거 하나 있잖아. 피타고라스의 정의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지. 그것도 뭐야? 한 가의 크기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막 중3 때 배웠잖아. 무슨 증명 막 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제곱이구나 하고 딱 하고 낸 게 정리고. 됐냐? 그치? 이 정도면 되나? 직각삼각형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야. 이게 맞는 대답이냐고. 직사각형의 뜻을 설명해 줘야지. 그치? 그런 게 정의입니다. 정리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약간 성질 같은 거. 추가적으로 증명을 통해 뭔가 이렇게 밝혀진 성질 같은 게 정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됐냐? 뭐 하여간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 증명하는 방법에 대한 거. 증명하는 방법이 이제 크게 뭐 3가지 정도 얘기해 줄까? 보통 이제 명제 형태를 증명하게 될 건데 P면 Q이다를 증명하는 방법. 첫 번째.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배운 거.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지. 따라서 이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즉 얘를 증명 안 하고 그걸 대우를 써가지고 대우로 증명하는 방법. 그건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보고 이제 하는 거야. 이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 좀 쉽게 증명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그 자리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게 좀 생소할 텐데, 귀류법이라는 증명이 있어. 이 귀류법이 좀 생소할 텐데, 요 귀류법은 잠시 대우법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대우법을 이용해서 하는 증명 그냥 예시 하나 딱딱 가볍게 보여주고 바로바로 좀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제 시험 기간 되면 시험 기간에 만약에 여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뭐 교과서에 있는 증명 이런 것도 직접 써보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 봅시다. 자, 다음 명제. 자연수 A, B에 대하여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가 짝수다. 일단 요거는 배경 깐 거니까 얘는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자연수에 대하여 라고 전체 집합 깔듯이 배경을 깔아준 거지. 됐냐? 명제 부분을 정확히 찝어야 돼. 지금 명제로 P에 해당하는 게 얘라 보면 되겠지.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명제야. 됐냐? 그래서 곱하면 짝수면 정말로 얘 또는 얘가 짝수일까? 를 증명하래. 저대로 증명할까? 아니면 대우가 좋을까? 둘 다 써보고 보는 거야. 자, 대우는
이 증명의 대우는, 이거의 대우는 뭐야? 이 명제의 대우는 뭐야? not Q이면 not P다지. 자, A 또는 B가 짝수다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면 A, 그리고 B가 짝수가 아니다가 맞지. 원래는 짝수가 아니다 그래야지. 남자 고등학생 부정하면 그냥 남자 고등학생이 아니다 해야 되지. 함부로 그냥 남자 고등학생, 남자, 여자, 여자 고등학생 이러면 안 된다 그랬어. 즉 짝수가 아니다가 원래는 맞아. 그런데 자연수라고 앞에 잡혀있네. 그럼 자연수 안에선 짝수 아니면 홀수 정말 둘 중 하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정말 남자의 부정 그럼 여자 이건 맞지. 남자의 부정 그럼 남자가 아니다야. 그런데 딱 상황이 근데 남자 여자 밖에 없잖아. 그럼 남자의 부정은 남자가 아니다 이면서 여자라고 해도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자연수라는 게 잡혀있지? 그러면 홀수다라고 해도 되지. 홀수 이면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즉 얘를 부정해서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홀수이면 요것도 부정해서 뒤로 보내면 이제 A, B가 홀수다라고 하면 요게 지금 이 명제를 대우를 한 겁니다. 대우법을 쓴 것이. 그리고 보면 얘가 훨씬 더 증명하기가 편하게 생겼다라는 게 느껴지나? 왜냐하면 A랑 B가 둘 다 홀수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를 세팅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 홀수 세팅하는 방법 기억해? 이렇게 잡는 거지. 이렇게. 됐냐? 보통 플러스로 잡기도 해. 플러스로 잡으면 0부터 들어가는 설정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플러스로 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자연수로 할게. 그리고 증명할 때는 특히 이렇게 네가 뭔가 새로운 문자를 썼으면 꼭 그게 무슨 수의 범위로 잡은 건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꼭 써줘야 됩니다. 꼭 반드시 써야 돼. 됐지? 됐지? 즉 A와 B가 홀수 이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스타트를 때릴 수가 있지. 증명은 시작이 반이라 그랬어. 첫 스타트 세팅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좀 잘 기억해줘도 실은 그 다음은 어떻게든 자기가 막 써내려갈 수가 있기는 있거든. 되지 않냐? 우리가 할 게 뭐야? 곱하면 홀수인가 봐야 되지. 그럼 이제 이 다음에 할 일이 뭐게? 곱할 거야. 정말로 곱하면 홀수인가? 하고 둘이 곱할 거야. 곱해. 자, 진짜 곱해서 전개를 다 해봅시다. 전개를 해보면 4mn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위에다 좀 쓸게. 그래서 저거 잘 보면 2를 좀 묶어낼 수가 있지. 2를 묶어내면 2mn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 더하기 1 나왔지. 됐냐? 증명 끝났어. 홀수지. 이거 홀수지. 이게 왜 홀수야? 이런 모양이잖아. 2 곱하기 어쩌고 더하기 1 형태면 짝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니까 홀수지. 증명 끝.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증명은 그래도 한계선이 있어. 너네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증명할. 선생님 이거가 홀수인 이유도 증명이 아니야. 그런 건 고등학교에선 홀수는 정해지고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갈 거면 저기 대학교 가가지고 대학교 가면은 0 더하기 1은 1 이런 거부터 증명하거든. 여기까지 가야 돼. 한도 끝도 없이 가려면 대학교 가서 하시고 고등학교에서는 딱 알려준 데서 멈출 건 멈춰라. 이거 증명 안 해도 돼. 증명 끝난 거야. 홀수 모양이 나왔네. 홀수 모양이 나왔네. 따라서 얘는 홀수다. 증명 끝난 거야. 됐지? 끝낼 땐 끝내라. 그러니까 언제 끝내요? 알려주잖아. 이거는 증명 안 해도 돼. 요거 증명 안 해도 돼. 알려주잖아. 그걸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마시라고. 대충. 여기도 밑에 나와 있기도 하네. 그래서 얘도 봐. 이 써놓고 끝냈잖아. 홀수다. 끝냈잖아. 그치? 알겠지? 됐지? 이게 이제 이런 게 이제 대우로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실은 여기 요 459번도 그냥 빠르게 쭉 훑을게. 얘는 실은 여기서 증명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건 거의 없어. 1번과 2번은 대우를 이용하여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네잖아. 근데 이제 1번과 2번은 실은 대우 쓰면 끝나. 증명할 게 없어. 대우나 한번 써봅시다. 자, P면 Q이다를 증명하래. 자, 그대로 대우 쓰자. 이거 부정해서 앞으로 보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되냐? X는 0 또는 저기 2고가 그리고니까 Y는 0 이면 X 곱하기 Y는 0이다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면 부정이 되지. 맞아? 나 대우 쓴 거지 이게. 맞아?
이 문장도 마찬가지야. 봐. 증명할 필요 없어. 끝난 거야. 그냥 봐. 0, 둘 중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다 라고 써 있는 거지. 이게 실은 2차 방정식 푸는 원리이기도 하지 않냐? 저런 것도 증명 안 해도 돼. 이거 풀 때 두 개를 곱해서 0이면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다 라고 푸는 그냥 기본적인 고등학교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원리지. 이것도 증명 안 해도 돼. 데우스니까 끝난 거야. 됐냐? 됐지? 곱하면 됐냐? 증명 안 해도 되는 거. 그 다음 2번도 마찬가지. 이거이면 이것 또는 이거다. 자, 그럼 얘는 이제 대우를 때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면 x 더하기 y는 2보다 작다. 얘도 증명이 딱히 1보다 작고 또 1보다 작으면 더하면 2보다 작다. 끝. 됐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한 건 어차피 그렇게 증명하라고 시키지도 않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얘는 좀 볼까? 제곱한 게 홀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홀수다. 이건 증명 한번 이것도 일단 이대로 쓸지 대우를 쓸지 결정해보자. 자연수라 돼 있으니까 얘 부정해서 앞으로 보낼 때 짝수라 써도 되지. m이 짝수이면 가가 아니구나. m이 짝수이면 m제곱도 짝수이다. 대우 쓴 거지. 이거는 이대로 놔둬야 돼. 그래도 좀 증명해야 되냐. 이건 좀 해야지. 그렇지. 이런 건 좀 해줘야지. m이 짝수면 그럼 짝수의 기본 세팅을 합시다. 이 k로 합시다. k는 자연수로 잡은 거지. 그치. 1부터 넣으면 딱 1, 2, 3 집어넣으면 자연수 짝수 다 나오지. 됐네. 그래 제곱하면 4k 제곱이고 2의 배수 형태가 되는 게 확인이 되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증명 안 해. 2 곱하기 나온 순간 짝수인 거 끝. 증명 안 해도 돼. 따라서 m제곱은 짝수.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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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볍게만 보십시오. 자, 그 다음 귀류법. 뒤에 얘가 좀 생소할 건데 요 귀류법은 일단 설명해 줄게. 무슨 증명을 하는 거냐 하면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내가 궁금해.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시작하는 거야. 자, 저게 참일까 거짓일까가 애매해. 그럼 이게 명제 요 부분이 뒤에 적혀 있는 요 부분이 결론이라고 있잖아. 그치? 뒤쪽을 부정합니다. 얘가 참이라고 가정해. 되냐? 그리고 요 문장 또는 식을 이제 막 증명해. 막 써. 막 써. 그러다가 만약 모순이 발견되면 얘가 참이구나. 이렇게 내는 게 귀류법. 됐냐? 말 안 되는 걸 찾으면 이게 그치. 얘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찾으면 얘가 참인 거지.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항상 맨날 예시 들어주는 게 그럴싸한 게 이거밖에 없긴 해. 아무리 봐도 난 이거 이상으로 또 뛰어난 예시를 못 들어주겠어. 나는 배가 아프다. 그러나 똥이 마려운 건 아니다 라고 합시다. 증명을 한다고 쳐봅시다. 즉 제가 배가 아프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 배가 아니라 저 진짜 그냥 배가 아파요 막 그래. 그럼 증명을 하기 위해 뭘 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해. 나는 배가 아프다. 그럼 이걸 부정하면 결국은 이게 맞다는 소리지? 됐지? 그래서 증명하러 화장실을 가서 한 30분 앉아 있었어. 안 나와. 모순. 따라서 참. 이런 거야. 알겠니? 됐지?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이런 증명을 하는 거야. 자, 해볼게. 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또는 무리수다. 같은 말이지.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니까. 하여간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닌 거를 증명해봐. 이거거든. 그런데 너희들 알다시피 유리수와 무리수 둘이 합쳐 실수잖아. 유리수는 정의가 명확하게 있거든. 얘는 그냥 유리수가 아닌 실수야.
그지? 유리수는 뚜렷한 정의가 있어. 뭐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지. 그렇게 배웠지. 기억나지? 따라서 지금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면 약간 명제처럼 스타일을 바꿔볼까? 지금 무리수다를 이거를 증명하래잖아. 그지? 또는 유리수가 아니다. 그지? 근데 무리수인 걸 증명하려는데 무리수는 정의가 되게 애매모호. 유리수가 아닌 거 약간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가 딱 귀류법 쓰기 좋은 가장 대표적인 귀류법 예시야. 루트가 무리수인 거 증명하기. 따라서 지금부터 가정을 하는 거야.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시작. 즉 뒤에 결론을 부정한 상태. 됐나? 그리고 이제 이걸 증명하기 시작해. 자, 그러면 이제 유리수니까 루트 2가 만약에 유리수라면 유리수의 정의에 의해 분수 형태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n과 m의 세팅은 꼭 해줘야 돼. 유리수면은 원래 양수, 음수 다 포함이라 정수로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루트 2면 부호는 알고 있는 거죠. 플러스잖아. 맞아? 그래서 그냥 자연수로 잡아주면 됩니다. 중요한 말이 빠졌네. 서로소인 자연수. 항상 증명에서도 그렇고 분수 세팅할 때는 서로소인. 그러니까 이런 서로소라는 조건을 안 걸면 8분의 2 표현이 너무 많아지잖아. 16분의 4 점점점점점 그치? 그래서 최대한 약분할 대로 약분된 애라고 세팅을 좀 해주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증명 시작. 루트 2가 정말 유리수일까? 그래서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래 놓고 이제 막 식을 쓰는 거야. 뭐 해볼래? 야, 원래 증명이라는 게 그래. 수학자들이 증명할 때, 뭐 피타고라스 아저씨가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 증명할 때 한 번에 딱 하고 끝냈겠냐? 원래 뭐 이렇게도 해봤다가 이렇게도 해봤다가 막 이런저런 이게 원래 다 과정이지. 그러다가 이제 하는 거야. 딱 봐봐. 뭐 하고 싶냐?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하는 법만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어도 이 증명은 물 흐르듯이 진행할 수 있어. 뭐 해볼까? 둘 다 돼. 그렇지. 제곱도 해볼 수 있고 루트도 뺏겨야 되니까. 분수도 마음에 안 들잖아. 양변의 분모를 곱할 수도 있어. 맞아. 두 가지 다 할 거야. 뭐 먼저 아무거나 해도 돼. 제곱을 먼저 하고 분수를 넘겨도 되고 분수 넘기고 제곱해도 돼. 그거 상관없어. 됐냐? 어쨌든 지금 저 식을 가지고 내가 뭔가 이 식을 가지고 뭔가 쪼물딱 해봐야 되는데 해볼 만한 게 이런 거지. 됐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거야. 이러면 이게 n제곱이 2m제곱이란 모양인데 그럼 이거 알다시피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얘가 짝수라는 소리네. n제곱이 짝수구나. 됐냐? 그럼 과연 얘가 짝수면 얘도 짝수인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실은 이 제곱한 게 짝수면 그 전에도 짝수인가 아까 앞에서 했지. 그지? 그 증명이야. 그거를 여기서 또 가볍게 해주도록 합시다. n이 만약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인가? 만약 이거 이제 이런 거는 다 만약에 시험에서 정말로 하나부터 10까지 교과서 대표 증명인데 만약에 시험에서 증명을 시킨다면 이런 거 다 써줄 거야. 얘도 증명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냥 주어질지 주어졌으면 증명할 필요 없이 쓰면 되고 만약에 얘도 증명해야 되면 증명하시면 됩니다. 대우법 써가지고 이건 대우법 쓰는 대표적인 증명이니까 됐어? 따라서 n이 홀수면 요 세팅을 딱 하고 k는 자연수 그래서 제곱해서 홀수인 거 다 보는 거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이제 아까 했던 증명 그대로지. 홀수 증명 끝. 따라서 이거 참. 그럼 얘도 참. 따라서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 확인. 그럼 n이 짝수면 n도 이런 모양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 따라서 n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양을 찾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기 식에다가 2a를 넣어볼 수도 있지. 저 식에다 2a도 한번 쓱 집어넣어 볼 수 있지. 여기다 넣은 거야.
자, 양변을 2로 나누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자, 이러면 또 m제곱도 짝수로 나오네. m제곱도 짝수네. 자, m제곱이 짝수면 m도 짝수지. 자, 제곱한 게 짝수면 그 점도 짝수라는 증명은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또 할 필요 없지. 여기 그냥 쓰면 되고. 됐냐? 여기에서 증명이 종료. 모순이 나왔어. 뭐가 모순이야? 증명 끝. 증명 끝. 잘못된 점이 뭐야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생겼어. 어느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이거 짝수라며. 근데 얘도 짝수야? 그럼 이 말의 모순이지. 서로소가 아니잖아. 둘 다 짝수면 서로소 아니잖아. 2로 나눠진다는 소리잖아. 이어 쓰는 거 되게 중요해. 증명에서 니들이 문자 세팅할 때 그 문자 설정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 됐냐? 따라서 모순 발생. 따라서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했더니 말이 안 되네? 그럼 무리수지. 이렇게 증명 끝나는 거야. 됐냐? 아주 대표적인 기류법 증명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밑에 요거는 예전 과거에 어떤 학교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증명하라고 직접 저거를. 근데 정확히 명시돼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인지 증명하래잖아. 근데 이제 루트 3이 문제거든. 그럼 루트 3이 무리수인지도 증명해야 되나? 만약에 그래야 되면 아까 그걸 써줘야 돼. 방금 한 거를. 그런데 제시는 해줄 거야. 그리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3이 무리수임은 증명이 된 상태. 이런 건 만약에 이걸 시험으로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됐냐? 안 써 있으면 다 해야지. 그러나 이거는 저렇게 루트 3은 무리수라는 증명이 끝난 상태의 문제인 거야. 시험에서도 저렇게 나왔었고 예전에. 됐냐? 그럼 안 어려워. 그럼 쉬워. 루트 3이 무리수인 건 확정이 된 상태로 그럼 얘도 무리수인지 증명하려잖아. 일단 시작은 기류법이지. 그럼 얘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얘가 유리수라 하면 유리수니까 실은 유리수면 또 아까처럼 분수 세팅을 할 수도 있는데 실은 얘 같은 경우는 분수 세팅까지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 잡아도 돼. 왜냐면 순식간에 증명이 끝나거든. 적당히 항을 K 넘기고 루트 3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지. 됐냐? 증명 끝. 모순 발생. 왜? 얘는 무리수야. 루트 3은 무리수라는 건 보장돼 있다 그랬잖아. 그리고 여기 K도 유리수고 2도 유리수지.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지. 이것도 니들이 증명할 필요 없는 부분.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 맞아? 여긴 유리수인데 여긴 무리수네. 모순.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이런 느낌입니다. 좋아. 여기는 가볍게 저런 증명법, 저딴 증명법들이 있구나. 잘 감상했으면 되고. 이제 슬슬 중요한 건 이 다음부터 슬슬 들어간다. 일단 여기 얘기도 잠깐만 할게. 두 수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뒤에 절대부등식에서 증명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 저거 알고 계셔야 돼. 이 대소관계에 대해 어렵지 않아 이거는 걱정하지 마. 이 대소관계하는 비교하는 방법. 그러니까 당연히 눈 육안으로 대소관계가 정확하게 표시되는 것들은 하면 돼. 저기 있는 것들은 다 뭐겠냐? 애매한 것들 대소관계야. 맞아? 그치? 즉, 진짜 어떤 식이든 숫자든 애매한 숫자든 어떤 두 수 또는 식이 이렇게 있어. 둘이 맞짱 떠서 누가 더 큰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그게 세 가지 기억하면 돼요. 키워드를 기억해. 빼서 부호조사. 두 번째. 1번, 2번은 거의 비슷한데 제곱하고 빼서 부호조사. 단 이거는 양수일 때만. 됐지? 그 다음 세 번째. 나눠서 1보다 큰가 작은가 확인하기. 됐냐? 결국 실은 부호조사도 어찌 보면 0보다 큰가 작은가를 보겠다는 소리지. 맞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겠다는 소리지.
왜 이렇게 될까? 아니, 보면 너무 당연할걸? 만약에 두 식이나 수를 뺐어. 빼서 내가 막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플러스 양수가 나왔어. 누가 더 큰 거냐? A가 더 큰 거잖아. 그렇게 증명하는 거야. 너무도 간단하지? 됐냐? 그래서 양수가 보장이 돼 있다면 제곱해서 빼도 똑같은 원리로 구할 수 있어. 단 양수에 제곱할 땐 내가 공수원 부등식 때부터 계속 말했지. 이 부등식, 즉 크기 비교, 부등식 쪽에서는 제곱할 때 함부로 제곱하지 말라 그랬어. 양수 확인하고 제곱하라 그랬어. 그지? 따라서 이렇게. 됐냐? 그게 2번. 그 다음 지금은 자주 있지는 않을 거야. 나중에 대수 쪽은 가야 좀 쓸 건데 요것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 나눠서 비교하는 방법도 있어. 아무렇게나 분수 모양을 만들어서 분수가 나누는 거잖아. 그치? 얘를 막 조사해 봤더니 얘가 만약에 1보다 조금 크게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지. 그래서 나눴을 때는 1과 비교해서 대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간단하게 원리 알았지? 그치? 그래서 증명할 때 좀 쓰는 기법들입니다. 자, A와 B의 대소 관계는 알려줬어. 둘 다 양수고, 그치? 이거랑 누가 더 큰지 비교하래. 육안으로 알 수 있어? 애매할 수 있어, 그치?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야? 빼보는 거지. 아무 데서나 아무 데로 뺍시다. 그냥 앞에서 뒤로 뺄게. 이렇게 빼보면서 이제 목표를 잊지 마. 이렇게 빼서 뭘 조사할 거야? 얘가 과연 0보다 클까 작을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를 조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뭐 해볼 수 있냐? 항상 말하지만 분수 저렇게 덧셈 뺄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다. 용어 좀 정확히 써줄래? 통분. 그치? 이렇게. 그렇지. 통분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니, 통분밖에 없지. 분수 덧셈 뺄셈 있으면 아니, 할 수 있는 게 통분 말고 뭐가 있어. 됐지? 자, 그래서 목적을 잊지 마. 부호조사하는 거야. 이 분모에 있는 요 쓸데없이 분배하고 있지 마. 분자 정리나 잘해. 분자가 지금 여기다 잠깐만 써보면 이렇게 되지. 됐냐? A, B 지워지지. 됐냐?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네. 자, 끝났어. 부호 알았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부호 조사 끝났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플러스. 저기 A 범위 있다. 부호 있어 저기. 이거 플러스지. 얘도 플러스지.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고. 이거 뭐야? A에서 B 빼. A가 더 크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아니면 0이겠지. 맞아? 즉 이렇게 되는 거네. 정리해서 둘이 뺐더니 두 식을 뺐더니 플러스 또는 0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큰 거야? 여기 잘 봐. 이건 거지. 증명 끝인데 이때 옆에 꼭 써줘야 되는 말이 있다. 다시 하면 안 되는데. 꼭 써줘야 되는 말이 있어.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잖아. 같을 때도 있다는 소리지. 그럼 그것을 옆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즉 언제 같냐고. 아까 여기에서 0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야? 여기가 0일 때야. A와 B가 같을 때구나 하고 저 등호가 되는 성립하는 조건을 꼭 써주셔야 돼요. 됐지? 이런 식인 거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자, 이제 뭐 내가 굳이 다 쓰진 않을게. 얘 같은 경우가 이거랑 대소 비교를 하래. 근데 그냥 빼버리면 이게 절대값이라 좀 짜증나거든. 막 범위 나누고 생쇼를 해야 돼. 그치? 그런데 지금은 당연히 생긴 거 보면 이거 양수 확정이지. 절대값 붙었으니까 양수고 거기다 2 더했으니까 100% 양수지. 여기도 100% 양수지. 그럼 이럴 땐 제곱해서 빼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할 거야. 됐냐? 쓴 김에 해보자.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이거 잘 봐. 절대값 A를 2번 곱해서 절대값이 날아가는 거고. 맞지? 그런데 그 2AB 할 때 여기에서 요거는 절대값 살려야 되고 한 번만 곱해지니까. 그 다음 요거는 4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그 다음 이거는 절대값을 통째로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너네들 다항식 전개하듯이 이렇게 써줘야지. 됐지? 앞에 마이너스까지 분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자. 지워지고,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뭐가 남아? 4 묶어보자. 4를 묶으면 요게 남지. 됐냐? 자, 이것도 너네가 증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빼면 이거 부호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되냐? 됐지? 이것도 증명할 필요 없어. 항상 성립하는 거. 절대값, 왜요? 절대값의 뜻의 정의에 의해서. 절대값은 항상 양의 값이잖아.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에도 여기는 양수야. 그럼 여기는 음수 돼. 얘가 커. 아니면 양수는 같겠지. 됐냐? 그래서 이거 요 모양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증명 안 해도 되는 거야. 너네가 증명 안 해도 되는 거야. 끝난 거야. 됐냐? 그럼 중요한 건 이거거든. 따라서 내가 여기서 여기를 제곱해서 뺐더니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 얘보다 얘가 더 큰 게 맞지? 맞지? 분명 내가 앞에서 D를 제곱해서 뺐더니 양수 나왔잖아.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은 뭘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실은 내가 증명은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뭘로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냐? 빈칸. 딱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냥 걔들 이상하게 하다가 여기다 뚫어놓으면 많이 못 풀어. 이거 등호 성립할 조건이 뭘까? 아까 얘가 0이 될 때가 언제였냐? 이게 같을 때겠지? 절대값이랑 그냥 A랑 같을 때가 언제야? 양수일 때지? 절대값 그냥 뺏겨질 때가 양수일 때지? 따라서 등호 조건도 잘 찾을 수 있어야 돼. 줬다 빈칸 뚫으면 많이 틀려. 이것들이 등호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됐냐? 어쨌든 그래서 이 대소관계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따라서 여기 절대부등식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들은 너네가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다 알고 있는 것이며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니네가 증명 안 해도 되는 모양들이야. 알겠냐? 대표적인 니네가 증명 안 해도 되는 것들. 그리고 잘 보면 처음 보는 거 있냐? 처음 보는 게 있으면 좀 곤란한 걸 다 알던 것들이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공수 원 때부터 계속 하던 거고. 그치? 맞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수 제외. 보통 당연히 이제 여기 다 실수의 성질이니까 허수는 예외. 됐냐? 제곱해서 더한 것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제곱하면 뺏겨진다. 절대값 뗐다 붙였다. 곱하기에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 다 알고 있던 것들이고 증명 필요 없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증명할 때 쓰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증명법들은 대표적으로 크게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던가 제곱해서 빼던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있어. 해서 여기 가면은 위에 나와 있죠.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비슷한 개념으로 공수 원에 항등식이 있었어. 항등식이 뭐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지. 소위 해가 무수히 많은 등식. 맞냐? 절대부등식은 뭐게? 똑같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아니라 이제 부등식. 뭐야? 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너네는 절대부등식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것도 다 절대부등식 맞아. 아무렇게나 써볼게. 요거 성립하지. 항상 성립하지. 맞지? 이런 거 절대부등식이야. 너네들이 2차 부등식 때 해가 무수히 많은 2차 부등식들이 있었지. 이거 그래프 위에 떠 있으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얘네들도 다 절대부등식이야.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잖아. 맞지? 그런 거야. 절대부등식은 특정한 누군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항등식처럼 그냥 어떤 부등식이든 내가 뭐 쿵짝쿵짝 해봤더니 항상 성립해. 해가 무수히 많아. 그럼 절대부등식 되는 거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대표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그런 증명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거 졸라 오랜만에 보는데? 아닌가? 어서 많이 보던 거지. 그래서 실은 얘는 이미
얘도 아주 대표적으로 아이 진짜 씨. 절대 부등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 제곱의 합이잖아. 그건 양수지 뭐. 또는 0. 단 등호가 성립할 때, 즉 0이 될 때는 이런 조건이고. 다 동시에 0이 돼야 되니까. 됐냐? 그 다음 요거는 뭐 대표적인 완전 제곱식이라 당연히 뻔한 절대 부등식 성립하는 거. 이런 건 증명 어떻게 할까? 저 플러스를 해볼까? 얘도 정말 0보다 크거나 같을까? 다 증명하는 과정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거야. 반의 제곱 알지? 여기 뭐 붙여야 돼? 4분의 1 b제곱 붙이면 되지. 그러면 원래 b제곱이었으니까 4분의 3b제곱 해서 그러니까 너네들 그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고치는 그 계산이다. 그 계산. 증명할 때 보통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서 이렇게 증명할 때 많이 씁니다. 이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지? 됐냐? 간단한 증명. 자, 실은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산술기하 평균. 요거는 그래도 꼭 하자. 얘가 이제 좀 아까 말했지? 계속 지금 명제에 집합에 증명에 막 말로 막 떠들고 있잖아. 그지? 그러다가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수학다워진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이제 여기부터거든? 여기부터거든? 일단 얘가 뭔지부터 좀 봅시다. 아니, 산술 평균은 니들이 아는 그 평균이 맞아. 평균 구하는 계산이지? 기하 평균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곱해서 루트 씌우는 평균이 있어. 됐냐? 역수의 평균 내는 것도 있고, 뭐 그래, 조합 평균이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하면서 이제 너네들이 외워야 되는 식인데, 이거보다는, 이 모양보다는 저 양변에 2를 좀 곱합시다. 이 모양으로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이걸로 외워두십시오. 첫 번째, 외우긴 해야 돼. 특히 중요한 거, 얘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얘랑 같이 외워줘야 돼.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양수라는 말 없는데 갖다 쓰고 앉아있지 마시고. 됐냐? 외워줘야 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증명은 보여줘야지. 얘를 증명한다라는 얘기는 이게 부등식 증명, 이런 거 부등식 증명할 때 이 부등식을 마치 얘를 이렇게 넘겨가지고 풀이 과정을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안 된다. 안 돼. 야, 증명이라는 게 뭐야?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모르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안 된 부등식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막 양변에 곱하고, 특히 양변에 막 곱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아니야. 즉 이거를 증명한다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자, 잠시 얘를 A, 대문자 A라 놓고 얘를 대문자 B라고 봤을 때 대소비교를 하겠다는 소리야. 대소비교를. 그래서 아까 전에 앞에서 대소비교하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그지? 즉 얘를 증명한다는 얘기는 생긴 거 보고 빼볼까? 제곱해서 빼볼까? 중에 선택을 해서 지금은 빼볼게요. 빼서 부호조사를 하겠다는 소리야. 즉 저 증명의 시작은 빼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저 부등식 채로 쓰는 게 아닙니다. 됐냐? 이러고 쭉쭉 진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2를 곱하고 뭐 이런 행위가 지금 여기선 안 돼. 그 다음 얘는 증명이 간단한 게 A랑 B만 이렇게 고쳐보면 바로 끝나지. 어려운 증명 아니야. 물론 이제 그림 증명도 보여줄 겁니다. 아마 자네들은 그림 증명이 더 마음에 들겠지. 아닌가? 하여간. 자, 완전 제곱식 모양이잖아.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서 증명 끝. 됐지? 그래서 A에서 B를 뺐더니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므로 얘가 더 큰 거 맞구나. 등호는 저게가 0이 되는 경우가 A, B가 같을 때지. 그래서 여기 나온 거고. 됐나? 증명도 아주 간단해. 자, 그 다음 그림 증명도 보여줄게. 아주 대표적인 증명들이라 그림 증명도 보여줄게. 반원을 잠깐만 내가 하나만 그릴게요. 선도 하나 좀 이렇게 딱 세팅 좀 해볼게. 반지름. 됐냐? 자, 이 반원의 호 위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빵 찍어서 90도로 꽂아볼게요. 됐냐? 그리고 세팅을 다음과 같이 해볼게.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잡아볼게. 됐냐? 자, 대답해봐. 질은 뭐야? A 플러스 B. 좋아. 그럼 반지름은 뭐냐? 2로 나누면 되지. 그럼 내가 원의 중심에서 세로 그은 이 하얀색 진한 선. 이거 반지름 맞지? 됐냐? 지금부터 이 노란 선은 뭐 하는 놈일까 찾아가 볼 건데 너네들이 많이 보던 그 삼각형이 나올 거야. 원주각 성질 이렇게 튕기면 여기 90도 있지 않았지? 나올 때마다 계속 보여줄게. 여기에 공식 좀 많잖아. 뭐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공식들 있지, 그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지금 쓸 공식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지. 맞아? 지금 그림 잘 보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 잠깐만 H라고 놔볼게. 그럼 H 제곱은 AB라는 공식 완성이네. 됐냐? 실 만약에 이것도 증명을 굳이 한다면 그냥 한번 보여줄까? 왜 이렇게 지금 아까 보여준 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 전부 다 지금 여기 닮은 비로 쓰는 거잖아. 한번 보여줄까? 빨간 삼각형과 파란 삼각형 닮은 비. 여기에 각을 점이라 치고 여기 각을 세모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 옆에 같이 서 있는 요 파란색 삼각형은 여기가 점이 될 거고 여기가 세모가 되겠지. 왜냐? 점 세모 여기 90도니까. 됐나? 비례식 닮은 비 비례식 점 90도 세모 빨간색 기준 A 대 H는 파란색 기준 점 90도 세모로 돌아가면 H 대 B죠. 증명도 되게 간단하잖아. 중3 때 다 했던 거. H제곱은 AB. 됐냐? 어쨌든 따라서 이러면 H는 루트 AB가 되네. 됐냐? 즉 이 길이가 루트 AB인 거 확인했지. 따라서 여기가 루트 AB네. 그럼 그림으로 보면 증명이 끝났어. 당연히 이건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얘가 얘보단 크겠지. 됐냐? 같을 땐 언제야? 그러니까 여기다 잡아도 이렇게 꽂아도 여기가 루트 AB. 당연히 얘가 항상 짧아. 반지름보다. 그런데 같아질 때가 있다면 딱 이렇게 왔을 때지. 그럼 그때 A는 여길 거고 B가 여길 거라 A랑 B랑 반지름으로 같을 때 맞지. 증명 끝. 됐냐? 어쨌든 증명은 증명이고 저 산술기하를 좀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그냥 증명 잘 해봐. 그러니까 그것만 확실히 하자. 증명하시오 할 때 이 부등식 째로 이렇게 증명하지 마세요. 이래 놓고 막 네 맘대로 막 양변에 뭘 이렇게 막 곱하고 이러면서 증명하지 마. 증명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모르는 부등식이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부등식이야. 모르는 부등식. 사용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확인도 안 된 식 가지고 놀지 말고 알려준 법칙대로 해. 이걸 증명한다는 소리는 요 식을 잠깐만 대문자 A라 놓고 요 식을 잠깐만 대문자 B라 놨을 때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은지 대소비교를 증명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알려준 대로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뭐? 한쪽에서 한쪽을 빼서 얘네를 막 계산을 하면서 얘가 과연 0보다 큰지 작은지 이걸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변의 증명 과정 중에 양변의 3 곱하기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됐지?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실은 여기 산술기하가 아주 중요하다. 왜? 이거는 이제 내신이 끝나도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나올 녀석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이 언제 쓰는 거냐 하면 바로 이 최대 최소 구할 때 많이 쓴다. 즉 이게 지금 현재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너네들이 공수에서 배운 상태. 최대 최소는 계속 나올 거거든. 분수함수의 최대 최소. 당장 공수2 후반부에도 분수함수 배우면 유리함수 최대 최소, 무리함수 최대. 그러니까 최대 최소는 함수, 그래프라는 개념을 배웠으면 다 최대 최소는 따라다닐 거야. 원래 최대 최소가 그래프 그려서 잘라가지고 어디가 제일 높지, 어디가 제일 낮지 보는 거잖아. 그때 가끔씩 이렇게 산술기하가 끼어들어올 거야. 즉 이게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은 간단해. 내가 최대 최소 구하는 80% 3단계 있지. 첫 번째.
이차함수 할 때 한 거. 한 문자로 나타내라. 두 번째,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래프 그려라잖아. 맞지? 당연히 산술기하 쪽은 요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괜히 복잡해지는 경우겠지. 그 80%의 기타 등등에 속하는 게, 그 중에 하나 속하는 게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야. 됐냐? 즉,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자, 이거 가려. 너네들이 나중에 시험 때는 이게 다 섞여 있을 거 아니야. 산술기하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 그 상태라고 생각을 해. 양수 조건이 보이네. 일단 여기서 첫 번째 의심. 왜 양수가 있지? 두 번째, XY의 최대 최소 구하래. 그럼 일단 내가 말한 80%가 진행이 되긴 해. 왜냐면 XY를 한 문자로 고칠 수가 있어. 고칠 재료가 저기 있거든. 지금은 한 문자로 고치려면 고칠 수가 있지. 근데 일단 두 번째, 잠깐만, 좀 그지 같은데? 그래도 못할 건 없거든. Y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런데 집어넣을 거면 대신 Y라는 문자를 소거할 때 Y의 범위가 있으면 저기에도 넣어야 된다라는 말 있지 않았지? 됐냐? 즉, 이거 저기도 넣어야 돼. 저기 Y가 0보다 크다란 범위에 저기도 넣어야 X의 범위가 나오겠지. 즉, 이거 X의 범위 풀어야 되고, 저기 X가 0보다 크다. 범위 두 개 들고, 이거 그래프 잘 그려서 잘라가지고 최대값 구하시면 돼. 되겠지만, 딱 봐도 과정이 되게 길거든. 즉, 여기에서 합리적 의심,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며, 덧셈과 곱셈 모양 얼핏 보이면 산술기하임을 눈치를 채셔야 된다. 그래서 산술기하 공식을 딱 소환하시고, 요 버전을 더 많이 써, 요 버전을 더 많이 써.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 산술기하 공식에 A와 B에 무엇을 대입해야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뭘 넣어야 될 것 같아? A랑 B에 뭐 넣을까? 2x 더하기 3y가 있으니까 A에 2x를, B에 3y를 그대로 대입해봅시다. 됐냐? 그대로 대입해봅시다. 이러면 2루트하고 이제 6xy 이렇게 되겠지. 됐냐? 그리고 이제 근데 얘가 12, 그지? 따라서 12.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완성. 양변 2로 약분해도 되고, 양수 확정이니까 제곱해도 되죠. 이제 좌우 좀 바꿔서 쓰자. 제곱해도 되지. 따라서 xy의 범위가 나왔네. xy가 6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은 6. 훨씬 빠르다. 됐나? 그 다음 두 번째로 최대 최소하면 당연히 빠지지 않고 물어볼 수 있는 거 뭐야? 예를 들어 2차 함수의 최소값 구해라. 그래서 축을 구했더니 축이 1이야. 여기 집어넣었더니 만약에 y값이 3이야. 그러면 최소값은 뭐야? 3. 수학에서 값은 y값 말하는 거라고 내가 항상 말했지. 근데 최대 최소 때 당연히 이렇게도 물어보지. y가 아니라 이렇게 최소가 될 때 x가 몇이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지, 그지? 얘가 최소값은 3인데 언제 최소가 3이냐면 x가 1일 때야.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 산술기하도 마찬가지. 자, x, y의 최대값 알았잖아. 그럼 그게 최대가 될 때의 x값이랑 y값은 어떻게 구할까? 최대가 될 때 x, y값은 어떻게 구할까? 그거 구할 때 필요한 게 요거야. 단 등호는 언제 성립? 요게 이제 지금 필요해. 즉 우리가 처음에 A와 B에 대입했던 요 두 문자, 얘네가 여기다 쓸게. 쟤네가 같았을 때 이거 일 때 최대를 갖는 거야. 그치?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라고? A, B가 같을 때. 그지?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어디서 어떻게 X, Y를 구할까? 보통 이제 힌트 준 거. 예를 들어 여기 지금은 얘 보면 되겠네. 여기를 보면 바로 구할 수 있지. 연립도 안 해도 돼. 좀만 생각해봐. 얘랑 같은 경우잖아. 같은 경우. 맞아? 같은 경우잖아. 똑같은 거 더해서 12인 거네. 똑같은 거 더하기 똑같은 거가 12니까 하나하나가 몇인 거야? 6 더하기 6인 거겠지? 빠르게 그냥 이게 하나하나가 6이구나.
따라서 x는 3, y는 2일 때임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최대값 6까지. 됐냐? 아씨, 오. 와, 진짜 튼튼한데? 자, 한 번 더. 밑에 거 한 번 더 해볼게. 얘도 곱하기 8에 요거야. 최소값 구하기. 그 80% 3단계를 위해서 한 문자로 고치기를 한번 해볼까? 얘도 되긴 하는데 한 문자로 고칠 수는 있어. 그런데 그 뒤가 없어. 한 문자로 고쳐서 집어넣으면 이거를 함수 형태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못 그리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방법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다른 길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후보가 이제 양수 보일 때. 왜냐면 산술기하는 양수일 때 쓰는 거라. 따라서 산술기하 쓸 준비를 해봅시다. 산술기하 공식을 그대로 잘 소환해서 A와 B에 뭘 대입해야 돼 지금은? 아마 요 모양 만들어야 되겠지. A에는 X를, B에는 2Y를 대입하면은 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됐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기를 알려줬다. 지금은 이제 어디를 알려줬냐 하면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요 XY를 8이라고 했어. 그럼 8이 16이니까 여기 4고. 그럼 4, 2, 8. 여기가 8 이렇게 되겠네. 됐냐? 바로 끝났잖아. X 더하기 2Y. X 더하기 2Y의 최소값은 8. 이때 XY 값은 언제일까? 최소가 될 때의 x랑 y 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등호가 성립할 때지. 우리가 얘의 값을 8이라고 썼다는 건 등호일 때를 말하는 거야. 그건 바로 a와 b가 같을 때. 그럼 이제 그대로 여기 보면 되겠네. 같은 거 더해서 8인 상황인 거잖아. 맞아? 당연히 4 더하기 4겠지. 이때구나. 따라서 x는 4, y는 2일 때 최소값임을 알 수가 있는 거다.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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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 요 놈의 최소값 구해라. 자, 이것도 보면 힌트가 매우 부족해. 기존에 배웠던 이차함수, 최대 최소 그런 걸로 해결이 안 되지. 양수 조건이 있거든. 근데 그 다음 산술기하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향기들이 있어. 양수라는 조건이랑 그 다음 뭐 최대 최소라는 요 조건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수 관계의 모양이 보였을 때도 산술기하 의심하시면 돼요. 역수 모양. 지금 보면 여기 A분의 4 이런 모양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산술기하는 이렇게 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고 냄새 맡을 재료들을 몇 가지씩 보여주는 거야. 됐냐? 그치? 산술기하는 눈치를 나중에 그래 산술기하가 내가 간간히 잊을만 하면 나온다 그랬잖아. 그 나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산술기하인 걸 눈치를 못 채면 문제를 못 풀어. 그냥 길이 없거든. 됐냐? 아니면 멀리 돌아가면 다른 길이 그렇게라도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다행인가 모르겠어. 그렇게 산술기하를 쓰지 않고 그냥 풀어서 멀리 돌아가는 길이가 만약에 길이 있다 그러면 그만큼 시험 시간에 손해를 볼 거라서 차라리 그냥 빨리 나올 수도 있고. 하여간 산술기하는 냄새를 잘 맡아야 돼. 냄새 맡는 방법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정상적인 풀이 안 돼. 양수 조건 있어. 역수 모양, 막 B랑 B분의 이런 모양 보이잖아. 바로 산술기하 냄새를 맡아야 되고. 이대로는 아니겠지, 당연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지. 전개 좀 해봅시다. 풀어에 쳐보자. 다 풀어에 쳐보자. 자, 이렇게 풀면 A 곱하기 B 더하기 얘랑 곱하면 4. A 약분되지. 얘랑 곱하면 1. 그 다음 얘랑 곱하면 AB분의 4.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란 소리네. 됐냐?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지금? 그러니까 산술기하를 어느 타이밍에 어느 부분에 적용시켜야 되는지 잘 봐라. 보기 좋게 쓰면 이거잖아. 즉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것이랑 이것을 갖다가 대입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제가 문자가 쟤도 A로 돼 있으니 소문자 A로 돼 있으니까 산술기하 잠깐 대문자로 바꿔볼게. 최대한 문자 안 겹치게 잡아볼게. 산술기하 평균 공식을 대문자로 잠깐만 고쳐서 써볼게. 이런 상태로 대문자 A 자리에 지금 뭘 집어넣어야 돼? 저 AB, 소문자 A 곱하기 B를 넣을 거고 산술기하의 뒷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해 볼 겁니다. 됐냐? 왜 역수 모양일 때 주로 산술기하를 쓰면 괜찮은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
자, 그대로 대입하면 AB 더하기 AB분의 4. 증명이 끝난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그냥 대입해서 쓰면 됩니다. 증명도 다 보여줬잖아. 여기서 저 역수 모양으로 잡혀있는 애 둘이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는 게 확인되지. 됐냐? 여기가 그냥 4가 돼버리네. 그럼 루트 4니까 이거는 2고. 그럼 2 곱하기 2니까 2가 되네. 아, 4가 되네. 됐냐? 부등식 얻었지? 아직 끝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게 아니라 더하기 5도 붙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다음 중간 과정을 완벽하게 쓰면 이 상태로 이제 양변에 이 안전한 부등식에 양변에 5를 더해줘야 저 모양을 만들 수 있겠네. 따라서 이 부등식에 양변에 5까지 추가로 플러스 시켜주면 즉 이것의 최소값은 9가 되는 거지. 됐냐? 그러니까 너네처럼 학교 시험을 늦게 보는 학교들, 그러니까 보통 시험 범위는 집합인데 너네처럼 늦게 시험 보는 학교들이 명제가 들어가는데 끝까지 들어가잖아. 들어가도 앞에 조금 아마 네. 높은 확률로 기말고사일 것 같긴 해. 다요? 명제가? 그건 나도 몰라. 니들이 이제 나를 알려줘야지. 니들이 나를 알려줘야지. 집합까지만 하고 땅 끝인지 명제도 조금 들어가는지 그건 이제 니들이 나를 알려줘야지. 같은 학교라 그래도 매년 다르잖아. 그치? 같은 학교여도 작년이랑 올해랑 니네 시험 범위는 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하여간 자 마지막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봐봐 못 그리잖아. 한 문자로 잘 돼 있거든. 그러면 그 80% 3단계로 그려야 되나? 미적분 2 배우면 그릴 수 있겠지만 지금은 못 그려. 그리고 미적 2 배워도 이걸 누가 미적 2로 그려서 푸냐. 산술기하가 훨씬 빠른데. 즉 산술기하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저대로 A 더하기 B 하고 산술기하에 이대로 때려 박아 버리면 뭐가 안 돼. 여기서 뭐가 안 지워지거든. 봐봐. 여기서 아무것도 안 되지. 뭐 할 거야? 막 계산할 거야? 안 되잖아. 즉 산술기하 쓸 때 이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약분이 되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 따라서 아마 공수 1에서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모양 만드는 거 몇 번 해봤을걸? 잠깐만. 부정방정식에서 비슷한 계산 해봤지. 이런 거 막 인수분해 강제로 할 때, 이런 거 했던 기억이라도 났으면 좋겠네. 강제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래 놓고 이걸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할 때 했던 짓. 야, y-1로 묶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어, 내가? 일단 지르라 그랬거든. 일단 써 그랬어. 그리고 이제 수습하는 거지. 마이너스 2y니까 괄호 바깥에 마이너스 2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2y는 잘 돌아왔고 대신에 없었던 녀석 플러스 2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빼버리면 되지. 원래 있던 거 쓰면 끝. 그래서 이런 식의 계산 기법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 그치? 이래놓고 이제 인수분해하고 이거 넘기고 뭐 여기까지 온 김에 해볼까? 그 부정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거였잖아. 정수 조건 걸려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1 곱하기 3 아니면 3 곱하기 1, 마일, 마삼, 마삼, 마일 뭐 이런 거 풀었던 문제가 있었지. 그때 했던 것처럼 모양 맞추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목표물은 이거야. 이 분모가 산술기하의 그 루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지워지게 만드는 게 목표야. 즉 바깥쪽에 x 빼기 1이란 모양이 필요하거든. 일단 써. 이게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수습하러 가. 4x잖아. 밖에다가 4 붙이면 돌아왔지. 대신에 뭐가 하나 생겼지? 뭐 생겼냐?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자, 식 변하지 않았지? 그대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최소값식 똑같지? 그리고 이렇게 역수 모양이 생겼기 때문에 요 밑줄 친 부분에 산술기하를 적용시킬 수 있겠고 그 다음 산술기하 쓰려면 양수 조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뭐지? 물론 양수긴 하지만 왜 하필 1보다 크다를 줬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산술기하를 쓸 거기 때문에 1보다 커야 빼기 1이 양수가 돼. 그러니까 저렇게 준 거야. 이렇게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냄새를 맞출 수가 있어. 산술기하를 써야 된다는 거를. 따라서 산술기하 또 잘 소환해서
어느 문자에 무엇을 대입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지금 소문자 A 자리에다가 4의 x-1을 집어넣을 예정이고 B 자리에다가 이거 넣을 거야. 얘까지 넣지만 얘는 마지막에 더하면 돼. 저기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대로 산술기하에 대입해 주시면 4의 x-1 플러스 x-1분의 1 그거나 같다 하고 이제 여기가 편안해지잖아. 노린 대로 됐지? 여기서 저렇게 우리가 이쁘게 세팅한 A, B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노린 대로 되거든. 따라서 여기가 그럼 이제 루트 4니까 2 곱하기 2니까 4 이렇게 되고 우리의 목적은 얘도 붙여줘야 되니까 이 상태로 양변에 4를 더해준다고 생각까지 잘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어떤 과정으로 푸는지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풀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 자, 일단 최소값 구했지? 됐냐? 자, 그때의 x값까지 구해보자. 그럼 그때의 x값 구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a와 b가 같을 때잖아. 이거 둘이 같을 때네. 그럼 얘랑 얘랑 같을 때네. 근데 이게 몇으로 같아야 될까? 몇일까? 얘네가 몇으로 같아야 될까? 할 때 이거만 보고 8이잖아. 그러면 4 더하기 4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즉 단등호는을 단등호는이라는 조건은 이 산술기하 옆에 단등호는이라는 요 기술을 쓸 때는 산술기하를 처음 썼을 때를 잘 찾아가야 돼. 이거는 산술기하 쓴 다음에 후속으로 4 더한 계산이잖아. 산술기하를 처음 썼을 때가 언제야? 요때지. 이 상황에서 얘랑 얘랑 같을 때야. 이걸 봐야지. 똑같은 거 더해서 4니까 하나하나가 2여야 되는구나. 뭐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후속 작업을 해서 답 최소값 8 쓰고 x값 구하는데 이거 보고 4 해서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따라서 지금은 그럼 뭐 아무거나 이렇게 두 개 할까? 이러면 이제 x-1은 양변 4로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x값이 2분의 3일 때네. 따라서 만약에 이게 풀 버전을 원했다면 x가 2분의 3일 때 최소값은 8이다 라고 깍 완벽하게 써주면 모범 답안이 되겠네. 됐지? 뭐 숙제라고 해야 되냐? 그냥 이제 여기까지 풀어서 주말에 질문 다 하면 그게 마지막 끝이야.